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9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트위스터스, 저는 용산 CGV에서 봤는데요. 최근에 가수 임영웅 씨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이 개봉을 했죠. CGV 단독 개봉이던데 홍보 판넬도 크게 걸려있고 크게 건 이유를 또 즉석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팬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왜냐면 이제 푸른색 단체티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극장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팬클럽 화력이 엄청나기로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극장 불황기에 임영웅 공연 실황 박스오피스 1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3주 연속 1위를 거뒀습니다. 지난 주말에 22만 명을 불러 모아서 누적 관객 수 160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 그냥 임영웅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8만 명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3위를 거뒀어요. 2위는 파일럿이었고요. 파일럿도 오래가네요. 임영웅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현재까지 16만 명인데, 이번에도 내 예측은 틀렸구나, 똥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1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관객수 3배 차이 난다며. 임영웅 영화가 로물루스보다 지난 주말에 벌어들인 매출액이 더 큽니다. 사실 관객수로 박스오피스 순위 매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대요. 한국이랑 프랑스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매출로 순위를 집계하죠. 따지고 보면 이게 맞죠. 더 객관적이고요. 똑같이 100만 명이 봤어도 성인과 학생 관객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출이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츄핑이랑 임영웅 영화가 한 자릿수까지 똑같은 관객수를 기록해도 저는 임영웅 영화 매출이 기본 2배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츄핑은 어린 아이들이 주로 보러 가고 임영웅 영화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러 가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로물루스보다 관객수는 3분의 1밖에 안 돼도 벌어들이는 돈 사이즈 자체가 다른 거죠. 결정적으로 임영웅 영화는 주로 특별관에서 상영합니다. 아무래도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다 보니까 사운드도 중요하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적극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영관에서 관람을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테니까요. 스크린X나 아이맥스, 심지어 템퍼시네마 이런 데에서 주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용산 아이맥스, 천호 아이맥스, 판교 아이맥스, 그 큰 관을 영웅시대 회원들이 가득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연 실황물이 원래도 티켓값이 평소보다 더 비싸요. 일반 2D 영화보다. IMAX 일반 2D 영화가 한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개인당? 임영웅 공연 실황은 3만 5천 원입니다.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보는 비용보단 싸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반 2D 영화보다는 훨씬 비싼 금액이죠.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다? 제가 방금 전에 9월 7일 토요일 용암액 시간표를 봤거든요. 9월 4일 수요일에 비틀주스 속편 비틀주스가 개봉을 하잖아요. 토요일에는 비틀주스 속편은 23시랑 새벽 2시에만 상영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싹 다 임영웅 영화로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전회차 매진입니다. 탑건이 개봉을 해도 아바타가 개봉을 했어도 저는 아이맥스 전회차 매진은 못 봤어요. 근데 임영웅 씨 정말 부럽습니다. 실력으로 거머쥔 쾌거라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4D 상영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임영웅 씨 팬들 주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4D 버전은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공연 실황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작품이 30만 명을 넘은 BTS 콘서트 공연 실황 영상이라던데, 작년에 개봉했던 임영웅 씨의 또 다른 공연 실황 영화 I'm Hero The Final이 최종 스코어가 25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BTS의 아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9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트위스터스
시작합니다. 트위스터스는 1996년 개봉했던 트위스터의 거의 30년 만의 속편입니다. 1996년 개봉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영화였다고 합니다. 개봉하고 한참이 지났으니까 속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리메이크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탑건 매버릭을 연출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2022년 들어 본격적으로 트위스터스 프로젝트가 가동됐을 때 조셉 코신스키는 그냥 원안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 작품에 이름을 올리기로 합의를 하고 감독직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리메이크가 아닌 속편이다 라면서 제작에는 들어갔는데 전편과 이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크리처물도 아니고 그때 그놈이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상 특징도 있지만 하다못해 트위스터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전편 주인공들의 자식이다, 이러쿵저러쿵 엮여있다 식으로 어떻게든 연결지어 보려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찾아보면 연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 오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냥 좀 따로 노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급사니 투자자니 제작사니 그때 그 회사 그때 그 사람이기도 하니까 트위스터 IP를 가져와서 속편이라고 명시를 한 모양입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미나리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30억 남짓한 돈으로 미나리를 만들었던 정 감독이 어떻게 1억 5천만 불, 약 2천억 원짜리 블록버스터의 연출을 맡게 되었는가? 정이삭 감독이 미나리 연출 후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스타워즈 드라마죠. 만달로리안 시즌3. 정말 스타워즈 드라마들 중에 몇 없는 수작이죠. 정말 몇 없어요. 한 3편 정도밖에 수작이 없는데 꼽아보면은 만달로리안 시즌1, 만달로리안 시즌2, 만달로리안 시즌3 뿐이니까 이 세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타워즈 드라마들은 그냥 여튼 시즌3의 3화 연출을 정이삭 감독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이삭 감독을 눈여겨본 현 스타워즈 시리즈 총괄 사장이자 전 트위스터 제작자였던 캐슬린 케네디가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하면서 트위스터스의 제작자인 자기 남편 프랭크 마셜에게 정 감독을 소개해줬대요. 그렇게 트위스터스의 연출을 정이삭 감독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해서 현재까지 흥행 추이가 어떻냐?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흥행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폭풍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보니까 트위스터라는 재난, 그러니까 토네이도라는 게 한국이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태풍 이런 게 좀 더 익숙한데 보다 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재난 형태라서 그런지 북미 누적 수익은 전편 수익 2억 4천만 불을 뛰어넘는 2억 5천만 불을 현재까지 기록했습니다. 근데 해외 수익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수 55만 명인데 한국에서만 잘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해외 누적 수익이 아직까지 1억 불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위스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익만 2억 5천만 불이었거든요. 결국 트위스터스는 미국 입장에서는 내수용 태풍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정이삭 감독 입장에선 어찌됐든 대규모 상업용 블록버스터를 맡아서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에 망한 건 아니니까요. 또 평가도 괜찮으니까 안타 정도는 쳤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삭 감독처럼 작은 규모의 영화로 세간의 이목을 끈 다음에 블록버스터 맡았다가 제작사에 치이고 배우에 치이고 이리저리 다 치이는 바람에 아니면 그냥 자기 역량 부족으로 망한 감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이삭 감독에게는 별나라 이야기다. 나는 성공했다. 차기작이 좀 기대가 되네요, 여러모로. 그럼 출연 배우로는 영화 시작 전에 고윤정 배우 광고가 연달아 틀어져서 그런지 보면 볼수록 고윤정 배우랑 닮았다고 느껴지는 데이지 에드가 존스 배우, 스파이키드 아역 배우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 베인한테 뚜까맞는 증권거래소 단역을 거쳐 탑건 매버릭으로 조연 찍고 트위스터스의 주인공 자리를 꿰찬 글렌 파월 배우,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앤서니 라모스 배우, MIT 공대생 떡대가 왜 이렇게 좋아?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잘생겼어? 싶어서 찾아봤더니 예전역의 일을 알아본 제임스 건 감독이 차기 슈퍼맨으로 낙점한 데이비드 코런 스웨트 배우 등이 나오는데 카메오로 2017년에 사망한 트위스터스의 주인공 빌 팩스턴 배우의 아들
제임스 팩스턴이 모텔 진상 손님 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토네이도를 관측하는 데이지 에드가 존스 배우가 맡은 대학생 케이트를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케이트는 어떤 인물이냐? 어렸을 때부터 기상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관련 학과로 대학에 진학을 했고 토네이도 관련 동아리도 만들 정도로 완전히 이 분야에 몰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냥 딱 구름 보고 바람 느끼면 요놈이 트위스터인지 미풍인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견적 바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판 날씨의 아이예요. 그 정도로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케이트는 왜 이렇게 기상학, 그 중에서도 토네이도, 트위스터에 관심이 많냐? 오클라호마 출신인데 그 동네가 원체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요. 자꾸 이 동네 저 동네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로 만드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 토네이도를 극복해보겠다 해서 토네이도를 잠재울 수 있는 화학품 이런 거를 동아리 내에서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를 관측하고 동아리 친구들과 그 토네이도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화 시작 5분 만에 토네이도를 잡고요. 오클라호마엔 평화가 찾아오고요. 케이트는 남자친구랑 혓바닥 토네이도를 벌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영화가 끝나진 않겠죠. 이랬으면 장사가 더 잘 됐으려나? 어찌됐건 아마도 케이트가 토네이도 관측하기 몇 시간 전까지는 트럭 뒷자리에서 아까 언급했죠. 둘만의 토네이도를 만들었을 것 같은 남친 죽고요. 친구도 한 명 사망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케이트는 시티 오브 시티, 환락과 낭만이 공존하는 자본주의 그 자체인 도시 뉴욕 기상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한 명 찾아오는데 바로 5년 전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토네이도 관측을 돕던 하비가 찾아옵니다. 얘는 5년 전 그때 그 사건 때 뭐 했냐? 얘는 이제 군대로 치면은 행정병과라 케이트랑 친구들은 토네이도 안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멀리서 그들이 보내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큰 화를 당하지 않은 거죠. 하비가 케이트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비도 하비 나름대로 토네이도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톰파라는 회사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 장비를 개발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토네이도 3D 스캐너예요. 토네이도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삼각형 모양으로 스캐너를 설치를 하면 토네이도를 3D로 분석해서 보다 입체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기후 위기로 갈수록 토네이도는 자주 빈번하게 생기고 피해는 점점 커져가는데 스톰파가 만든 장비로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면 아마도 대처, 나아가 예방도 가능한 거죠. 케이트는 5년 전 일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일단은 거절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토네이도 피해에 일주일간 스톰파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클라호마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클라호마에 거대 토네이도가 올 것이다 라는 예보가 끊이지 않고 보도됩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스톰 체이서, 폭풍 추격대들이 몰려오고 구경하겠답시고 막 관광객들도 오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인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중에 스톰 체이서계의 아이돌, 백만 유튜버, 일명 토네이도 카우보이, 글렌 파월 배우가 맡은 타일러가 자신의 크루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타일러네는 하비네를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 줄 아는 공돌이 샌님들로 여기고 하비네는 타일러네를 용기와 무식을 구분 못하는 무대뽀 촌놈들로 여기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 제가 관상은 좀 안 믿는 편인데 뭐 미쿡 애들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말씀드려 보자면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약간 하비네는 스톰파 단복 다 갖춰 입고 단추도 끝까지 다 잠그고 덥수룩한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체형에 안경 쓰고 전형적인 미국 민주당 지지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타일러네는 그냥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생겼어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무식하게 큰 트럭 몰고 다니고 딱 봐도 이 두 팀의 성향 차이가 대충 느껴지시죠? 하비네는 과학 자료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타일러네도 물론 과학 자료를 기반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실전 경험 풍부한 현장파 위주에다가 타일러 이 친구도 기상학 전공자라서 지식이 남달라요.
그래서 좀 더 타일러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하비 내에 날씨의 아이가 떡하니 등장하니까 타일러 내도 약간 긴장을 하지만 하비의 동료들, 그중에 아까 배우 소개할 때 차기 슈퍼맨 있다고 했죠? 슈퍼맨은 얘가 이 날씨의 아이가 못 믿어온 거예요. 아니 웬 갑자기 날씨의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불만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왜 자꾸 서쪽으로 가라는 거야, 얘가 뭔데? 약간 이런 식의 불만을 갖고 있는데 하비가 야, 얘는 찐이야, 찐. 보면 알아. 거의 뭐 북한산 청색 기와집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가 사무실에서 쫓아낸 여자 기억하지? 그 여자의 아버지가 청색 기와집에 망령으로 떠돌고 있어서 너네 망한다 라고 한 도사님이 얘기하니까 바로 용산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라는 누구처럼 말도 안 되는 카더라죠. 이걸 누가 믿습니까? 어찌됐건 하비도 케이트를 맹신합니다. 근데 케이트가 알아요. 왼쪽으로 가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 토네이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데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일러네가 먼저 토네이도에 도착해서 토네이도 중심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폭죽놀이를 해요. 그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과연 토네이도 한가운데에서 폭죽놀이 할 수 있을까? 방금 보셨쥬? 되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쇼를 펼칩니다. 아니 꼽죠. 한방 당했으니까, 물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날이 드디어 왔네요. 맨날 보면서 저런 말을 도대체 왜 하나 싶었는데 역시 사람은 해봐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상심한 케이트가 숙소로 돌아오는데 타일러도 대충 눈치챕니다. 바람을 읽는 방식이나 구름을 관찰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저 친구 뉴욕 출신 깍쟁이인 줄 알았는데 좀 치네? 그리고 얼굴도 예쁘니까 정보 빼내기 반, 수작 반씩 대화를 걸면서 둘이 차츰차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비네가 케이트의 도움으로 타일러네를 따돌리고 토네이도에 다가가서 자료를 따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스톰파 얘네가 뭔가 좋은 목적으로 토네이도 조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투자자를 대충 보니까 부동산 업자인데 이 부동산 업자 투자자 입맛에 맞는 일 위주로 사업 방향이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을 좀 극복하고 대처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토네이도의 규모와 방향을 알면 어느 마을을 얼만큼 쑥대밭으로 만들지 대충 견적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동산 업자가 쓱 가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피해 복구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 부지 이거 저희가 최대한 값쳐드려가지고 인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파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케이트 눈에는 스톰파 이것들이 간 파먹힌 피해자들 쓸개까지 떼내려고 하네? 저런 양아치 새끼들 해가지고 결국 토네이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나의 어렸을 적 꿈은 결국 치기 어린 욕심에 불과했는가? 상심에 빠진 채 5년 전 사고 이후로 연락을 안 드렸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집으로 향하는 데에 과연 케이트는 토네이도에 휩쓸려간 전남친이고 나발이고 타일러와 혓바닥 토네이도를 일으키게 될까요? 민주당 케이트와 공화당 타일러는 오클라호마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메이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트위스터스를 보고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거를 용산 CGV에서 4DX로 봤습니다. 그것도 울트라 4DX라던데 울트라 4DX가 뭐가 다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4D랑 4DX는 다르죠. 3면이 전부 다 화면이냐 아니냐, 3면이 화면으로 송출이 되는 게 뭐 그렇게까지 몰입감을 높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4DX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4D로만 보셔도 된다. 왜냐면은 그만큼 4D가 의자가 엄청 흔들리고 효과가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3면을 뭐 볼 겨를이 없습니다. 4D로만 봐도 충분히 재미를 줬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4D의 효과가 너무나도 압권이어가지고 4D 효과로 인한 장점, 뭐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은 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대한 영화 내적으로 좋았던 점 먼저 언급을 해드리자면 참 사람 냄새가 나는 재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난을 극복해야 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설파를 합니다. 재난을 왜 극복해야 하는가? 토네이도를 왜 소멸시켜야 하는가? 그냥 사람 죽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그게 아니라
행복한 우리 터전을 어떻게 망치는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악몽 속에서 살아가는지 등을 꽤나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이것만 보여주진 않아요. 아무래도 재난 영화니까 재난을 좀 중심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재난 끝에 남은 사람들의 모습 혹은 재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른 재난 영화에 비해서는 비교적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토네이도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토네이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아직도 구체적인 사유는 모른다고 하네요. 하지만 구름부터 바람까지 전조 증상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전조 증상을 막 바라보는 사람들, 겁에 질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보여줍니다. 또 토네이도라는 게 생각해보면 마음만 먹으면은 미리 대피할 수는 있잖아요. 외계인 침공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워진다든지 추워진다든지 뭐 내가 피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공세를 토네이도가 펼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야, 너 지금 당장 집 버리고 옆 동네로 가라 하면 누가 갑니까? 이 삶의 터전을 버릴 수가 없는 이 지역민들의 모습을 또 카메라는 담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차마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타 다른 재난 영화는 언급했듯이 뭐 이런 전조 증상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뭐 우리 큰일 난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면서 막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정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 반국가 세력 과학자를 누가 데려온 거에 술맛 떨어지게 하면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사단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제 사후 약방문 차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내가 말했죠. 내가 경고했을 때는 귀뚝으로도 듣지 않더만,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뭐 다음엔 여기가 당할 거다, 뭐 이런 분석 장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트위스터스에서는 앞서 언급한 토네이도의 특성 때문에 다른 재난 영화들이 고위 관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다룰 시간에 수혜자들의 모습, 피해자들의 모습, 혹은 이를 맞닥뜨리는 지역민들의 모습 등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재난영화 하면은 사람이 그냥 몇천 명 단위로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분명히 이게 끔찍한 일이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진짜 녹고 재로 변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기본 단위가 수천 명이니까 심드렁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요즘 재난 영화들은 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곧 닥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데, 아니 뭐 기본적으로 몇십만 명씩 쓸려 나가니까 뭐 저게 그냥 너무 영화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좀 표현이 웃기긴 한데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죽는 사람들이 단역을 포함해서 얼마 안 돼요. 뭐 100명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한두어 명이 1인칭 시점에서 날아가는 장면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게 남아요. 저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 눈앞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휙 하고 나가니까, 이런 시점샷을 강조해서 보여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보다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주인공이 토네이도를 반드시 잠재우고 말겠다는 그 목적의식에 저 또한 관객들도 저절로 동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부동산 업자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재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더 무서운 자본재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 점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포근한 사람 냄새만큼이나 역겨운 사람 냄새도 여기서 나는 거죠. 우리 인간군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골수까지 빼먹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동산 업자는 이렇게 좀 항변하죠. 굳이 좋은 쪽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재난 현장 피해 복구를 업으로 삼는 직군들이 있으니까 나 또한 그런 쪽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름의 밸런스를 맞추는 식의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엔 그래봤자 수혜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터전을 헐값에 매매하는 쉐끼들이기 때문에 씁쓸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토네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재해가 저렇게 닥쳤을 때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저 또한 뭐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하니까 참 보는 내내 마냥 팝콘 무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턱턱 걸리는 지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부동산 업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니, 보험업도 있고
피해복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이것도 정치병이 도지나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케이트, 공화당 타일러, 하비 역을 맡은 배우는 또 스페인계 미국인이에요. 이주민이죠. 그럼 민주당, 공화당, 이주민 삼각편대가 화해와 협력의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자본재해를 일으키는 백인 부동산업자를 물리친다. 그 백인 부동산업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모발 상태를 제대로 체크를 못했는데 뭐 좀 억지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분야 고트는 진짜 이거는 찐으로 얘네들은 풍자를 작정하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톰 행크스 주연작 오토라 불리는 남자,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잔잔한 드라마는 그냥 외피고 트럼프 조롱하려고 만든 영화예요. 트럼프를 까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책이죠. 오베라 불리는 남자가 영화가 먼저 되고 그거를 이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흑인 부부의 집을 뺏으려는 백인 부동산 업자가 있어요. 이 흑인 부부가 워낙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요. 인자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워낙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토랑도 과거에 대단히 친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로 좀 사이가 약간은 틀어졌어요. 근데 집이 완전히 뺏기게 생겼으니까 오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성별로 구성된 집단들이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힘으로 백인 부동산 업자가 흑인 집을 뺏으려는 걸 막아요. 그렇게 이제 오토가 마을의 실권을 탈환하죠. 근데 이제 오토도 나이가 있으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토박이 백인 영감님이 유색인종 여성에게 그간 자신이 일군 자산 그리고 상징적인 본인이 애용하는 차를 물려주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대충 느낌 오시죠? 근데 제가 이것만 두고서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 풍자하는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펴보면 부동산 업자가 소속된 회사의 이름이 다이 앤 메리카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읽으면 다이 아메리카로 들려서 오토가 이름이 왜 저 따위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또 이 부동산 업자가 흑인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보험 내역서를 근거로 이들의 퇴거를 압박합니다. 트럼프는 지독히도 오바마의 출생을 문제 삼았죠.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오바마 케어를 폐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막아서도 꿈쩍 않던 부동산 업자가 갑자기 소셜미디어 기자입니다 라는 사람이 카메라 들이대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퍼부으니까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트럼프 트위터에서 영구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 오토의 아내 소냐는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설정이에요. 조 바이든의 아내 질 바이든은 과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집권했을 때에도 대학교에 출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자죠. 건강이 악화된 오토는 자신의 쉐보레 픽업 트럭의 운전대를 유색인종 여성인 마리솔에게 넘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원작에서 오베는 쉐보레를 되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 굳이 쉐보레를 택했는가? 쉐보레가 왜? 바이든은 쉐보레 콜벳 매니아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유색인종 여성 정치인 카멀라 해리스는 정치 신인 시절에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차기 대선에서 고령의 바이든을 대체할 대선 후보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일이 현실로 벌어졌죠. 한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작 소설하고 영화는 안 봤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과리는 얘기긴 한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튼 이 영화가 뭐 그런 식의 민주당, 공화당, 이주민의 삼각 토네이도로 부동산 업자를 물리친다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포근한 사람 냄새뿐만이 아니라 역겨운 사람 냄새도 간혹 가다가 느낄 수 있어서 영화를 즐기는데 다채로운 포인트를 제공을 해줬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부동산 업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이런 건 안 보여줍니다. 그냥 부동산 업자는 쓱 나와서 영업 한번 뛰고 나가요. 그러면서 느꼈죠. 만약 이 영화를 JK가 만들었다면 그러면 바로 저 부동산 업자랑 그 하비 동업자 슈퍼맨 그 친구 호되게 참교육 당하는 장면 무조건 나오죠. 마침내 이제 부동산 업자가
스톰파의 기술력에 감탄해가지고 뭐 거대한 투자금을 딱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그때 이제 토네이도가 닥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토네이도에 자기 마늘밭에 숨겨둔 현금 뭉치가 다 날아가는 장면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제가 영화 엔딩 크레딧을 잘 못 봐가지고 영화가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놓친 걸 수도 있는데 동업자의 행방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동업자가 합의랑 갈라선 후에 자기가 차를 몰고 토네이도 한복판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묘사가 안 되던데 여튼 뭐 부동산 업자 참교육은 안 나오니까 좀 세련된 것 같더라고요. 유치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뇌절 토네이도가 없습니다. 슈퍼 그레이트 메가 울트라 캡숑 토네이도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다 죽었어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약간 세분화돼 있어요. 초급 버전 토네이도, 중급 버전 토네이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빌런 심화 버전 토네이도가 딱 등장을 합니다. 쓰나미나 지진 혹은 뭐 화산 폭발 재해를 다룬 재난 영화들과는 달리 시간차를 두고 토네이도가 닥쳐요. 폭죽 터뜨렸던 토네이도로 시작을 해서 로데오 현장을 덮친 토네이도, 그리고 마지막 메가 토네이도까지 단계를 거치면서 스케일도 커지지만 각 캐릭터별의 서사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해가지고 극복을 해나가는 서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냥 단번에 메가 울트라 캡숑 슈퍼 토네이도 오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했다가 화해도 했다가 연대했다가 협력했다가 뭐 이런 식의 스토리 서사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토네이도도 작용을 하니까 보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퀘스트를 깨어나가는 재미를 선사해준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영화 곳곳에 배어있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배어있는 전작 그리고 고전 영화를 향한 오마주였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케이트와 친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도로시 5호잖아요. 트위스터에서는 도로시 4호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케이트 소속 대학교도 머스코지 주립대인데 트위스터 주인공들의 모교이기도 하고요. 고전 영화 오마주는 영화 후반부에 극장에 토네이도가 닥치잖아요. 정이삭 감독이 의도를 해가지고 이제 트위스터에서는 극장에서 샤이닝을 방영을 하는데 여기서는 프랑켄슈타인이 방영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토네이도가 어떻게 왜 만들어지고 소멸하는지 모르니까 프랑켄슈타인 같은 미지의 괴물 아니겠는가 뭐 이런 뜻을 이제 집어넣어서 프랑켄슈타인을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도로시 하고 하비와 친구들 팀 이름이 이제 라이언, 틴맨, 허수아비, 마법사 등등인데 그렇죠. 오즈의 마법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들인데 케이트 서사 자체를 오즈의 마법사와 좀 연관 지으려고 했대요.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휩쓸려가지고 마법 세계로 가잖아요. 케이트도 토네이도에 자기의 육신, 인생도 휩쓸렸으니까 여러모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마주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영화에 나오지 않아서 좋았던 건데 원래는 케이트와 타일러 간의 키스씬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장면을 엔딩에다가 넣어놨었고 그런데 이 영화의 제작자인 스티브 스필버그가 빼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둘 사이에 애간장을 좀 태우는 로맨스도 좋긴 좋았지만 결국에는 케이트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뉴욕 시티걸에서 오클라호마 스톰 체이서의 면모를 회복하는데 집중한 극 내용에 부합하는 결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둘이 좀 뭐 뜨거운 악수, 뭐 포옹 같은 거 하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재난 상황이 닥쳐서 둘이 토네이도를 상대하러 가는 그 엔딩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키스 장면으로 끝을 맺었다면 아니 계속 전남친 트라우마나 이제 환영 같은 거에 시달리면서 미안한 마음 가실 길 없었던 케이트는 뭐가 됩니까? 남자에 미친 여자? 아니 뭐 5년 동안 솔로로 지내진 않았겠죠. 예. 보니까 뉴욕 그 비싼 월세 자랑하는 동네에서 퀸 사이즈 침대 쓰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뉴욕에 남친이 있나? 그냥 뻘소리였고요. 마지막으로 4D로 봐서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별점도 좀 더 상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 4D가 이제 역동성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대를 배가시켜요. 시종일관 의자가 흔들어 제끼잖아요. 과장 조금 보태서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옆에 팔걸이 있죠? 음료수 집어넣는 홀 있잖아요. 구멍.
넘어질까봐, 진짜 의자에서 제가 쓰러질까봐 꽉 붙잡고 봤어요. 아, 그렇게 의자가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언제 의자가 요동을 치느냐? 이것도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매순간이에요. 매순간. 영리하게 4D 효과를 배치시킨 것 같더라고요. 극중 스톰 체이서들이 토네이도를 쫓아가야 하는데 토네이도가 포장도로에서만 휘몰아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들판을 가로지르고 막 산 넘고 물 건너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톰 체이서들도 오프로드를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들판 한가운데로 트럭을 몰아제끼니까 화면도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열이 들어가는 거죠. 점점 토네이도에 가까워질수록 운전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의자는 그냥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주인공 옆자리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토네이도 근처에 다가가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가 토네이도를 마침내 딱 맞닥뜨리면 시점샷이 나오는데 의자가 덜덜덜덜 거리는 와중에도 그 토네이도를 딱 보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우와 하게 돼요. 왜냐면 저도 그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걔네들 같은 그냥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4D 효과에 있어서 극강의 체험을 관객들에게 선사를 해준다. 아마도 이 작품보다 의자가 더 흔들리는 그런 영화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처럼 4D 효과와 장면의 요소 하나하나가 딱 붙는 영화는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트위스터스의 속편 트리플 터스가 제작된다면 모를까. 아마도 이런 체험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나온 건지 2시간짜리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 건지 구분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렬했던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특별관 4D로 트위스터스를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상영관은 거의 다 트위스터스 상영이 막을 내렸고 지금 아마 보시려고 한다면 4D관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거다. 제가 주말 오후에 프라임 좌석이라고 있잖아요. 왜 1,000원, 2,000원 더 비싼데. 거기서 봤는데 총 23,000원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영화값을 지불을 하면 제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봐도 그래도 23,000원은 좀 비싸다. 물가 많이 올랐다 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IMAX 3D니 4DX니 이런 작품을 종종 그래도 봤긴 봤거든요. 2만원 내고 25,000원 내고 봤었는데 그때는 늘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좀 25,000원씩이나 내고 영화를 본다는 게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3만원을 냈어도 3만원이면 조금 에반가? 근데 여하튼 23,000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고 돈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 보실 거라면 4D로 보셔라. 4D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마련되긴 했습니다만 더더욱 4D로 관람을 하시길 권유드린다. 그러면 트위스터스는 4D 효과 포함해서 별점 한 5개 가나? 5.0 가는 거야? 싶으실 텐데 아쉬웠던 점이 꽤나 뚜렷하게 있는 작품입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중반 이후부터 좀 늘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트랑 타일러가 의기투합해서 토네이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 알아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케이트가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서 엄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케이트가 5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타일러가 알게 돼서 케이트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케이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블록버스터니까 블록버스터의 줄거리 전개 방식이 되게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 이후부터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타일런의 크루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저러고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정도는 그래 케이트 집에서 밥 먹고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 같은 거 좀 먹고 그래가지고 케이트와 좀 알아가는 시간 가지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다음날 타일러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케이트가 붙잡고 그래 힘을 합쳐서 우리 토네이도를 무찌르자 한 다음부터는 둘이서 계속 토네이도 헌팅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팀한테는 무슨 말을 하고 온 거지? 팀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그냥 저렇게 둘만의 오붓한 토네이도 헌팅을 다닌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타일러가 다시 자기네 크루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라는 식으로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데 뭐야 이게? 약간 라는 생각에 조금 너무 편의적인 전개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서 언급했듯이 하비가 스톰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케이트와 타일러랑 힘을 합치기로 하잖아요. 그럼 남은 그 슈퍼맨이 이끄는 스톰파 애들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묘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아니 걔네들은 딱 봐도 죽으러 가는 건데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게 안 나와서 그 부분이 뭔가 그 인물별 서사가 뚝 끊긴다는 느낌일까요? 그렇다고 그 슈퍼맨 역할을 맡은 배우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한 끝에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가에 대해서는 영화가 최소한적으로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네이도가 낮저 밤이 낮에는 져주고 밤에는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반대예요. 낮 이 밤 저예요.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집니다. 왜냐면 꼭 해 떠 있을 때만 몰아쳐요. 꼭두 새벽엔 몰아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해가 떠 있을 때 꼭 해가 떠 있을 때가 아니어도 오전, 오후 시간대가 토네이도가 형성되기 더 쉬운가? 그것도 아니래요. 보니까 새벽에도 언제든지 토네이도가 형성이 돼서 마을을 급습하고 마을에 몰아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 토네이도는 친절하게 늘 해가 떠 있을 때 쉽게 관측이 가능할 때만 몰아친다. 그 부분은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모든 토네이도가 전부 다 낮 이 밤 저니까 이 부분은 좀 그나마 로데오에서 밤에 닥치는 걸로 보여주긴 하는데 저는 완전 새벽에 이렇게 닥치는 장면도 좀 나와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재난 상황을 좀 편의적으로 설정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아시겠지만 긴장감이 좀 덜한 측면이 있죠. 주인공이 미션을 성공하겠지, 살겠지, 그래서 화해를 하겠지, 서로 화합을 하겠지, 애정어린 악수나 포옹이나 눈빛 교환 같은 걸 하겠지.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4D로 본다면 그 긴장감을 4D 효과가 상쇄를 해주니까 지루함이 덜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영화를 2D 일반 상영관에서 봤다면 하품을 꽤나 하면서 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차가 토네이도로 다가가는 그 오프로드 질주 장면은 그냥 화면만 흔들릴 뿐이지 저는 정적일 테니까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후반부에 둘이서 케이트와 타일러가 대책을 강구하는 장면에서 심드렁해지는 부분이 더욱더 심화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4D로 보기를 여러모로 잘했구나 이런 아쉬운 점들을 다시금 곱씹어 본다면 여기까지가 제가 트위스터스를 보고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영화 트위스터스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트위스터스에 대한 제 별점은 3.5 볼만한데? 입니다. 참고로 4D 포함 점수입니다. 만약에 2D 상영관에서 봤다면 3.0 나쁘지 않은 데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4D 상영관에서 관람을 해서 0.5점을 더 주게 됐습니다. 도저히 4D 점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5를 최종 별점으로 남기게 됐고요. 영화 트위스터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토네이도는 사람 냄새를 남기고 입니다. 가수 테이의 명곡이죠.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빨아다 썼습니다. 뭐요? 왜요? 왜? 빨아다 쓰면 안 됩니까? 예. 어찌됐건 이 토네이도가 사람 냄새를 좀 진하게 남기는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재난 영화로서 또 이런 접근 또 꽤나 오랜만이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재난 영화는 맨날 그 사람 냄새를 풍기려는 장면을 주로 결말에 배치하잖아요. 결말에 다 같이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먼 광야와 들판 혹은 폐허가 된 곳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우린 이 폐허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꿈꾼다 이런 식의 엔딩을 주로 선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토네이도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다각도로 이제 비춰주니까 여러모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서 토네이도는 사람 냄새를 남기고 라는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9번째 에피소드 트위스터스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가 토네이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임마 라는 식으로 이제 저격 댓글, 일침 댓글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제 방안에서 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일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고화성 배우 주연의 한국이 싫어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에는 실패를 한 모양새입니다. 개봉 2주차도 안 돼서
웬만한 영화관에서는 상영이 종료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뱉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든 봐서 다뤄봐야죠. 과연 어떤 지점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좀 곱씹는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